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2학기 중간고사 물리 과목의 공명과 화음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 파트예요. 먼저 공명과 화음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과 화음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될 부분은 파동의 중첩 부분입니다. 파동의 중첩이란 2개 이상의 파동이 겹쳐지는 것인데요. 이 파동의 중첩의 결과 합성파가 만들어집니다. 합성파는 2개 이상의 파동이 중첩한 결과 만들어지는 파동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첩 원리라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중첩 원리는 합성파의 변이는 각각의 파동의 변이와 합과 같다는 원리인데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통해서 중첩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 A와 파동 B를 보면 이 점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 점의 변이가 1, 이 점의 변이가 1이라고 보면 합성파에선 두 변이의 합인 이만큼의 변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똑같이 1, 1이라 치면 합성파의 변이는 2가 되죠. 그래서 보강 간섭은 중첩되는 파동 변이의 방향이 같아서 합성파의 변이가 커지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상쇄 간섭도 아까랑 같은 점을 볼게요. 파동 A의 변이는 1이고 파동 B의 변이도 마찬가지로 1이지만 2개의 방향이 달라요. 파동 A의 변이 위쪽으로 1이고 파동 B의 변이는 아래쪽으로 1이죠. 그래서 2개의 변이를 합치면 결국 0이에요. 그래서 상쇄 간섭은 중첩되는 파동 변이의 방향이 반대여서 합성파의 변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파동의 독립성은 중첩 후에 각 파동은 중첩 전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진행한다는 뜻인데요. 말하자면 이 2개의 파동이 간섭을 할 때는 합성파가 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간섭이 끝난 후에는 서로 원래 가던 방향으로 원래와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정상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는 동일한 매질에서 같은 진폭, 진동수, 파장을 가지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중첩되어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정상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배이고요. 이 부분이 마디예요. 배는 뭐냐면 정상파에서 진폭이 가장 큰 부분으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마디는 정상파에서 진폭이 가장 작은 부분으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공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외부에서 들어온 파동의 진동수가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같을 때 보강 간섭에 의해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고유 진동수는 각 물체가 공명을 일으키는 진동수예요. 공명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열린 간의 공명 그리고 닫힌 간의 공명이에요. 이 열린 관의 공명을 보자면 양쪽이 열려있는 모양으로 중간에 마디가 있고 양쪽 끝에 배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부분이 다 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이만큼이 람다인데 이거는 이 부분의 반이니까 2분의 1 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쪽이 배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람다의 정수배로 고유 진동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열린 간의 고유 진동 조건은 소리의 반파장의 정수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닫힌 간의 공명은 열린 간의 공명이랑 약간 다른데요. 한쪽이 물이 차 있다고 치면 물이 차 있는 부분이 마디가 되고 열린 부분이 배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배가 되면은 양쪽이 다 배거나 양쪽이 다 마디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4분의 1 람다잖아요. 아까랑 똑같이 요만큼이 람다인데 여기는 딱 이 부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 람다인데 한쪽은 마디고 한쪽은 배여야 되기 때문에 홀수배의 고유 진동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끝이 닫힌 관의 고유 진동 조건은 소리의 4분의 1 파장의 홀수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명의 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의 기본 구조에서 공명이 이용되는데요. 소리가 발생하는 부분, 발음부,
그리고 발생한 소리를 크게 하는 부분 공명구로 구성이 돼요. 악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관악기는 막힌 부분이 마디가 되고 열린 부분은 배가 돼요. 그래서 한쪽이 막힌 관악기는 아까 열린 관에 닫힌 관의 공명과 같은 원리로 작용이 되고요. 양쪽이 열린 관악기는 아까 말한 열린 관의 공명과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현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악기는 고정된 양 끝부분이 마디가 되고 기본음과 그 정수배, 진동수의 소리가 발생해요. 마지막으로는 타악기인데 북이나 진 같은 타악기는 진동 패턴이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가 아까 말한 4분의 1 파장의 홀수배 그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타악기도 공명을 이용해서 소리를 낸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소음 제거 장치도 공명을 이용하는 건데요. 소음 제거 장치하면 뭔지 굉장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도 다 소음 제거 장치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소음 제거 장치가 뭐냐면 소음과 상자 간섭하도록 소리를 발생시켜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예요. 여기까지가 공명과 화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마이크와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크와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로 진동판, 코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소리가 전해지고 진동판이 진동하고 코일 자기력 손속이 변화를 하고 유도 전류가 생기고 마지막에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인데요. 일정한 자기장 속에 놓여있는 코일이 진동하면 진동에 대응하는 전기 신호가 코일에 발생하는 원리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 사용돼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는 연예인들이나 성우들이 노래를 녹음하거나 더빙을 하거나 그럴 때 정교한 소리를 녹음해야 될 때 사용하는데요. 소리에 의해 축전기의 한쪽 판이 진동하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변하고 저항 양단에 진동하는 전압이 발생하면서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피커는 마이크와 반대로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장치인데요. 스피커의 원리는 자기장 내에 놓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힘이 작용하고 코일에 진동하는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진동하고 코일에 붙어있는 진동판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이크로 들어간 소리가 스피커의 소리로 나오는 과정에 대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이 마이크 부분에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스피커 부분에선 전자기력이 일어나요.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전자기력은 먼저 전류가 흐르고 나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반대의 원리를 사용해서 작동이 되고요. 마이크와 스피커의 부분은 두 개를 같이 비교시키는 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아까 말했듯이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장치이고요. 스피커는 전기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장치예요. 이 구조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굉장히 유사한 사진이고요. 마이크는 약간 사진이 다른 것 같은데 진동판과 연결된 코일이 연구차석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고요. 원리는 아까 말했듯이 소리가 진동판을 진동시키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변화가 일어나서 코일이 이동하면서 소리와 진동수와 같은 교류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서 전기 신호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는 코일에 전기 신호를 입력을 먼저 하고 나면 전기 신호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한 자기장을 형성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 자석과 코일 사이에 주기적으로 변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일이 이동을 하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이 소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기신호와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만들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공명과 화음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광전효과와 강센서 그리고 색채 인식과 영상 장치에 대한 물리 영상을 가져올 테니
다음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